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묵자 3강, 묵자 사상의 배경 정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1강과 2강을 통해서 묵자 사상, 묵자라는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묵자 사상의 배경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묵자가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봉건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사회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묵자는 공자 이후 개인적인 강학이 성행하던 시대에 태어나 유가의 학술을 공부하여 유교가 뛰어났습니다. 셋째, 묵자는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유가가 통치 계급을 옹호한 것에 반대하여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친소, 존비를 엄격히 따져 봉건 제도를 확고하려는 유가의 태도와 예약이나 따지면서 귀족이나 부자들에게 기생하는 유가의 비생산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넷째, 묵자는 요승과 우임금의 근검 전략 사상을 발전시켜서 특히 하늘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켜 천지, 명기편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적일 정도였습니다. 다섯째, 묵자는 춘추 전국시대의 전병전쟁의 참상을 통해 민중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를 목격하면서 더욱 겸해와 비공을 주장하여 이 실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섯째, 제후는 천자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약육강식 시대 속에서 선비는 선비대로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태를 목격하고 그는 귀의, 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세우고 상동과 상언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일곱째, 그 시대에는 귀족들의 사치와 방종이 극에 달해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진 가운데 이 개선을 위해서 비학과 전령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주 봉건 사회에서 신부는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천자, 제후, 대부 마다들은 영원히 그 지위를 계승하고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 지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부이나 귀천은 나면서부터 운명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타파해야겠다는 동기가 묵자로 하여금 비명 이론을 내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노동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노력을 중시하고 운명론을 펼쳐가했던 것입니다. 아홉째, 그 시대에는 유가와 함께 도가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도가의 무의자인 이론에 반해 정치에서 상현 상동을 주장하면서 유의의 다스림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의 묵자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자 생애는 분명하게 들어있지 않음으로써 묵자란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요한 전적을 통해서 책을 중심으로 한 그 전적에서 그 중요한 행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나라에서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자가 노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그가 노나라 왕을 2번 만나서 국정을 놓였다는 것이 묵자는 책 노원편에 실려 있습니다. 즉 제나라 침공에 대해서 그 대책을 묻는 것과 왕의 2 아들에 대해서 묻는 것 등이 노원편에 실려 있는 것을 봐서 묵자의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나라에서 위상을 보여준 것이고 노나라가 공자가 살았던 나라이므로 유학이 성행했던 곳이라 자연스럽게 유가와 토론을 벌였을 것입니다. 묵자의 생활 근거지가 노나라였고 다른 나라들은 묵자가 노나라에서 살면서 유세다녔던 곳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송나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나라는 은나라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송나라에는 은나라 문물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묵자 공수편에서 보듯이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초항을 설득하여 막아준 것은 그 이론인
계매와 비공을 실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송나라에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 조공자를 보내서 벼슬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정섭이라는 사람이 지은 계사유고에서 지적처럼 목자는 은나라 후손이어서 송나라와 관계가 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한서 애문지 등에서도 목자를 송나라 대부였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나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자 귀편을 보면 목자가 남쪽으로 갔는데 수레안에 많은 책을 싣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손양은 목자가 송나라 대부였다는 전제하에 송나라 왕의 명령을 받아 위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목자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위로는 임금과 관계된 일이 없다고 했으니 관원으로 위나라에 간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한 위나라 대부 공량 환자를 만나서 위나라가 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있으니 사치를 금하고 물자를 전력하며 많은 선비를 양성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위나라가 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소국이기 때문에 항상 두 큰 나라들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대해서 위나라 대부 공량 환자를 만나서 목자가 충고한 것입니다. 또 경주편을 보면 제자인 고석자를 위나라에 보내 벼슬하게 한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나라와 관계입니다. 목자 노문편에 노나라 사람인 공수반이 초나라에 간 뒤에 목자도 초나라에 가서 둘이서 논쟁한 것을 보면 목자도 초나라와 상당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평민신분에 왕을 만나서 책을 건넬 생각을 하고 왕을 만나서 전쟁을 막기에 설득하는 등 이런 면을 보면 목자의 초나라에서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시춘추 귀인편을 보면 목자가 초왕을 만나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특히 노양문군과는 관계가 상당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노양문군과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또 더불어 경주편에 제자인 경주를 보내 초나라에서 벼슬하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제나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라는 책의 귀일편을 보면 제나라에서 친구도 만나고 점장이도 만난 대목이 나옵니다. 또 노원편에 제나라 장수 항자오를 만나 노나라 정보를 단념토록 설득하고 다시 제후인 제나라 태왕을 만나 비공이론을 개진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또 노원편에서 제자 승작을 보내 항자오를 섬기게 했는데 항자오가 3번 노나라를 침공할 때 제자인 승작도 종군하였습니다. 이에 목자는 승작이 의롭지 못한 인물이라 판단하고 그를 송환하도록 조치합니다. 또 비약편을 보면 제나라 강공이 가무를 좋아했던 일을 비판한 대목도 나온 것을 봐서 제나라 관계도 상당한 밀접한 활동을 많이 한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월나라와 관계를 통해서 보면 월나라 관계는 노문편에 보면 제자인 공상과를 월나라에 파견해서 유색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월왕이 매우 기뻐하며 목자를 모시게 하는데 목자는 월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또 제자인 위열이 사방의 군주를 만나면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는가를 묻자 목자는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나라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행과 상동을 통해서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가 가난한 경우에는 전령과 절장을 통해서 낭비를 막고 나라가 가무에 빠져있다면 비약을 운명론에 빠져있다면 비명을 나라가 음란하고 무례하다면 천주와 명기를 나라가 남의 나라를 공격하라고 애쓴다면 비공과 겸해를 먼저 말해줘야 한다고 목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목자는 온 천하를 주의하며 자기 사상을 전파하고 실천에 온 힘을 쏟은 사상가요 활동가였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목자란 누구이겠습니까? 목자는
말합니다. 배고픈 자는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자는 입지 못하고 일하고 힘든 자는 쉬지 못하는 이 사만의 고통을 목자는 직시하고 그들을 대변하면서 일하는 자들의 권리와 그들이 누려야 할 기초적인 생활보장에 즉 식의주에 관심이 많았던 사상가였습니다. 목자 사상은 육아와 쌍벽을 이룬 당대 지배적인 학문이자 사상이었습니다. 또 목자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많지만 공자와 같은 노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출생지가 중요한 것은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토양이 그 사상과 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목가는 주로 무인 즉 무사 출신과 수공업자 기술자 출신들이 주를 이룬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중심으로 결성된 집단입니다. 목자 사상은 춘추 전국 시대의 특수히 만든 사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철기 문화와 농사짓는 법인 농사짓는데 소를 이용한 법인 우경법 등을 통해서 생산량이 급등하고 신분 노예제도 붕괴를 틈탄 무질서와 극대화된 사회의 유동성 속에서 포탄에 빠진 민중을 대변하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자 사상은 무엇보다도 전쟁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생활을 누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제목을 챙길 수 있는 또한 각자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받는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현재 우리 21세기에도 목자 사상이 21세기에도 목자 사상이 적용되어도 손색이 없는 사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강부터 제3강에 이르기까지 목자 알기를 통해서 목자란 누구인가 즉 목자의 성명, 출생지, 활동지역, 출신 성분, 목자 사상의 배경 또는 목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목자의 심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4강에서 목자의 심론 겸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